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 학생들과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원그룹에 근무하는 박인구 부회장입니다. 청춘아 문제는 집념과 끈기다 그랬는데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쓴 얘기를 읽어보면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전부 청춘인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상과 비전이 있는 한 청춘이다. 그러니까 70대 노인도 청춘일 수 있고 20대 젊은이도 이상과 비전이 없으면 청춘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 살아온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집념과 끈기를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나요? 누군지 아세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불이 꺼지지 않으면 여기 이 내용이 안 보이는데 가운데는 저지만 여기는 보일까요? 누구예요? 히딩크.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데 2002년의 기적,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감독 거스 히딩크. 우리가 4강에 올랐잖아요. 그때 4강에 올라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런 기적을 만들어준 분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게 동아일보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영문으로 탁 영역을 해서 편지를 썼어요. 아마 지금 광화문 촛불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 광화문 광장에 많은 인파가 응원하던 그 첫 번째 효시가 바로 우리 월드컵 때입니다. 그때 제가 그 편지 내용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남녀 친구 사이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얘기, 군대 얘기. 두 번째 듣기 싫어하는 얘기, 축구 얘기. 세 번째 듣기 싫어하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 정도로 여성들한테는 축구가 인기가 없었는데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저는 이거 누군지 아시죠? 황정민이에요. 황정민. 여러분 봤는가 모르지만 국제시장이란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분의 스토리가 저 인생과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따왔는데 이 시대에 황정민이는 저 독일의 광부로 가죠.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다 그때 광부로 갔고 월남에 파병됐습니다. 저 역시 팔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막 나와가지고 지금은 가정이 어려우면 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대주고 그러지만 또 은행에서 돈도 빌려주지만 우리 때는 은행에서 대학생들한테 돈 빌려준 일도 없었고 국가 장학금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고등학교 나와서 공무원 시험으로 공무원 생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군대 갔고 군대 가서 있어서 월남 갔고 월남 가서 돈도 좀 벌고 그래서 다시 대학에 야간대학에 다니고 또 야간대학 다니다가 선생님 자격을 얻어서 선생님을 했고 선생님 하다가 이것보다 더 나은 길이 없을까 해서 시험을 여러 군데 본 끝에 결국 행정고시 21회를 합격해서 정부에서 한 20년간 근무했습니다. 만 50세의 공무원을 그만두고 동원그룹에 입사해서 지금 20년째 동원그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 스토리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창창한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꾸준히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나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글로벌 경쟁 시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구본을 놓고 자주 지구본을 보세요. 지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이에요. 인구 5천만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시 옛날에 우리나라에 싸이월드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싸이월드는 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싸이월드와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인 페이스북은 지금 수조 원을 호가하는 걸로 발전해 있지요. 페이스북. 그럼 왜 그랬을까?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 구두방이 수백 개 됐어요. 우리 고향에. 지금 구두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를 사서 신을 때 구두방에 가서 이렇게 입번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구두를 사시는 적이 많았는데 구두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구두방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금강이나 엘칸토가 구두를 전부 그냥 다 해서 크게 돈 벌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이나 엘칸토가 좋은 구두 회사이긴 하지만 금강이나 엘칸토 주인은 항시 걱정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구두가, 나보다 더 싼 구두가 중국에서 인도에서 들어오면 그 공장은 망하든지 그 공장을 옮겨가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시 생각할 것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라는 것, 그걸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이 밥 먹여줍니다. 물론 여기에 인문사회계를 나오신 분들 요새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기술에 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뭐 변호사가 됐다, 의사가 됐다,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습니다만은 글로벌리 통용될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연마하는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발전합니다. 제품은 가격과 품질에서 가성비가, 가격과 품질이 경쟁력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아까 구두 얘기를 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물류 이 경쟁력이 커야 됩니다. 물류란 게 뭐냐? 물건을 싣고 나르는 일입니다. 인천공항이 12년째 세계 제1위 공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인천공항이 달리 그래서인 거 아니라 물론 고객들을 서비스를 잘하고 뭐 제때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물류, 화물기가 편하게 싸게 정박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으면 그게 물류 경쟁력이 좋은 것이죠. 부산항이 싸게 물건을 싣고 내리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면 물류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물건값에 물류비가 얼마나 차지하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경쟁력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여러분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어 공용화론자입니다. 영어를 제2공용화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 제가 해외에 9년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국민이고 정말 부지런한 국민인데 영어를 못해서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영어를 제2공용화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더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력의 중요성 얘기했는데 여기에 GE의 이멜트 회장 어제 다녀갔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GE 이멜트 회장 얘기가 있네. GE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가는 회사지요. 근데 내가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당부드리건데 여러분의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라. 국제 경쟁력을 가져라.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눈은 큰 비전을, 머리는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고 입은 유창한 국제어, 가슴은 타문화, 타인종, 여성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손은 컴퓨터 등 첨단 기기에 항시 능숙해 있어라. 귀는 경청의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시간과 돈을 쓸 때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라. 우리 경제인들이 말하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가 뭘까? 여러분 여기 오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저 여기 오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저 회사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갈 때 1시간 걸립니다. 여러분과 1시간이 3시간을 소비했습니다. 3시간의 비용은 얼마냐?
뭐 휘발유값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내가 3시간을 여기에 옴으로 인해서 못한 것, 그것이 희생되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채플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 다른 걸 못하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뭘 하는 순간 뭘 못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도 뭘 사는 순간 다른 걸 못 사게 되지요. 돈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도 뭘 사는 순간 뭘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돈을 쓸 때도 가장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쓸 때는 항시 여러분은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이걸 함으로 인해서 못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여러분 성공한다. 1번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온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7번의 직업을 바꿔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꾸준히 내 자신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항시 준비해, 항시 기회는 온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집념과 끈기, 그리트라는 말로 요즘 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트, G-R-I-T.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요인이 있다. 머리도 있고 집안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더라. 집념과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윈스턴 처칠이 정말 전능하로 태어났습니다. 팔삭둥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영국의 수상이 됐습니다. 당신 성공의 제1원칙이 뭐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2원칙이 뭐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원칙이 뭐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하면 정말 최후의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생 중에서는 또 여러분들도 스카이 대학 갔다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들 하죠. 그러나 전혀 거기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 알지요? 인공지능이 나와서 모든 걸 대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뭘 대신하느냐? 최근에 아까 GE라는 회사에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 왓슨에서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과 인공지능 왓슨이 진단하는 것이 했는데 인공지능 왓슨이 진단하는 것이 훨씬 더 진단을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사시대 저물기 시작합니다. 변호사의 변론 이런 거 전부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IoT 시대,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각 기계마다 인터넷 센서를 달아가지고 기계끼리 인터넷을 상호작용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여러분 증강현실이다 또는 버추얼 리얼리티다 요새 3D다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요새 나오는 드라이버 없는 차, 운전사 없는 차, 자율주행 차량 이런 거 볼 거예요. 상대 들어가서 은행에 들어간다?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 점포 줄이고 있습니다. 점포를 사람이 없는 점포, 또 점포를 점점 줄여서 대점포화 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은행 직원들, 증권회사 직원들 40대 중반이면 직업을 잃어야 할 처지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남한테 뒤졌다고 해서 조금 더 서운해하지 마라. 문제는 지금부터다.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판을 바꾸는 기술 혁명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지만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항시 부족하다고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항시 부족하다고 생각하라. Stay hungry. Stay foolish. 우직하게 자기 분야로 나가라. 남이 뭐라 하는 소용없다.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니까 다소 지금 눈물을 흘릴지라도 마지막에 웃음을 위해서 Stay foolish.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께서 자꾸 쓰시던 말이 있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은 미래가 보인다. 한국은 보통은 이렇게 놓고 보죠. 호주에 가면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걸 위에 놓고 보지만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해양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고 있는 나라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세대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이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스테이터스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명지대생들은 정말 최후의 자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진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대화하게 돼서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